개발이 확정되거나 시작을 했기 때문에 개발하는 안에 들어갔을 때는 우리는 실제로 이득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10년 뒤에 이루어진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걸 낙찰받아 놓고 보상받을 요량으로. 그래서 우리가 10년 전에 공부하신 분들은 지금 우리 투자반 개인 입주만 가시면 10년 전에 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외곽순환 고속도로에 보상받는 것들 벌써 해놨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보상받으면 이득이겠죠. 그렇지만 지금 우리 공부해가지고 지금 외곽순환 고속도로가 지금 길을 낸다고 하는데 5년 뒤에. 근데 지금 그 땅을 사러 가면은 이득이 있겠냐는 거죠. 없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직접 이득이 이제 수용보상인데요. 자, 수용보상 들어가면 우리 토지 수용보상법이 따로 있어서 그 법에 적용됩니다. 직접 이득은 한 30% 정도 생각하셔야 돼요. 10건 중에 한 3건 정도는 직접 이득으로 해서 보상을 받아가 수익이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요, 반사이드 70%예요. 반사이드 보셔야 해요. 예를 들면, 외곽순환 고속도로에 들어가는 토지가 나왔어요. 이걸 입찰하는 게 아니고, 외곽순환 고속도로 입구가 프로조 2차 아파트가 걸리잖아요. 프로조 2차 아파트를 사러 가야 된다. 그런 말인 거죠. 그리고 외곽순환 고속도로가 어디냐를 보고, 고속도로는 항상 IC와 JC가 있어요. 그래서 IC와 JC가 걸리는 줄 아셔야 돼요. JC는 미호잖아요. 미호. 공개 밑에 미호. IC는요, 프로조 2차 아파트 거기, 그 다음 송정, 가대, 범서, 두동, 두소 이렇게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쪽으로 보는 거죠. 그쪽으로. 그래서 직접 이득보다는 간접 이득을 훨씬 더 많이 보셔야 하고, 이방 가볼게요. 성파의 지구가 아파트 올라간다며. 그럼 그 농지가 경매에 나와서 낙찰받으면 보상받겠죠. 보상받아봤자 지금 감정값이나 보상값이나 똑같아. 보상은 내년에 다 끝낼 거니까. 그럼 그 낙찰받아보니 이득이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 하는 게 아니고 그 옆에 있는 사연리, 옆에 있는 두동두서 옆으로 빠지는 거죠. 왜냐면 삼각형이잖아요. 구영리, 천상, 이방지구. 이 세 개가 모여지면 하나의 도시가 만들어지고, 도시가 만들어지면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걸어 다닐 거 아니에요. 발이 달렸으니까. 걸어 다니면 발이 달렸으면 걸어 다니겠지. 그러면 주변으로 개발이 될 것이고, 길도 내야 하고, 뭐 학교를 만들던, 식당을 짓던 뭔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거지, 안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직접 이득, 간접 이득을 잘 보셔야 하는데, 앞으로는 간접 이득 보셔야 하고, 간접 이득은 다른 말로 반사해야 되는 거죠. 나는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옆에 길이 나니까 내가 좋아지는 거예요. 길이 나면은 들어가는 것은 직접으로 보상받으니까 직접 이득이지만 길 나는 옆에 있는 반사 이득이 더 훨씬 더 효과적으로 수익이 된다라는 거였고요. 자, 그런데 공익사업 종류가 이건 이제 기본반에서 한 건데 그래도 한번 좀 정리하셔야 합니다. 공익사업이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이게 거의 다 80% 이상입니다. 첫 번째는 도시계획 시설사업이고요. 국토계획법에 나오는 말, 도로, 학교, 공원, 유원지 이런 것들인 것이고, 정비법에 따른 정비법은 재건축 재개발 얘기하는 겁니다. 재건축 재개발 이런 것들. 그다음 택지개발, 도시개발법에 따른 택지개발. 못난 땅을 예쁘게 꾸며서 땅을 받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도시계획 시설사업은 돈을 받죠. 돈. 이 정비법은 권리를 받죠. 입주권 받는 거예요. 택지개발은 다시 토지를 받죠. 토지. 그래서 이거 이제 돌려받는다는 거죠. 앞에 돌려받을 환을 붙이면, 그래서 이런 말들을 받죠. 환지라는 말. 그리고 누가 환지를 받았다. 그러면 택지개발 한 거예요. 못난 땅을 예쁘게 꾸며서 받은 거고. 입주권을 받은 거예요. 그럼 재건축 재개발인 것이고. 돈을 받았어요. 도시계획 시설 들어가는 것이고. 이게 각각의 법에 적용돼서 그런 거죠. 요거 말고 이제 한 20%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중에서 그래도 좀 큰 게 산업단지입니다. 산업단지. 여기에 요 법에서 빠진 것 중에 산업단지가 그래도 좀 있는 것이고. 산업단지가 있죠. 하나를 정리한 산업단지. 그럼 산업단지 말고도 공익사업이 있는데, 이 공익사업은 토지수용보상법이라고 검색하시면 돼요. 거기 들어가시면 공익사업의 종류가 쭉 나옵니다. 공익사업의 종류. 그래서 공익사업의 종류에 들어가는 것은 토지수용보상법에 따라서 감정해서 보상을 받는 것이고, 그렇지만 그 중에 대부분은 다 도시계획 시설사업, 도로, 학교, 공원 이런 것들, 그 다음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 개선사업, 도시환경 정비사업, 재정비 촉진지구 이런 것들인 것이고, 택지개발은 못난 땅을 예쁘게 꾸미는 거죠. 그래서 환지, 다시 땅을 받는 거예요. 땅을 받는 거. 그 다음 다른 기타법에 따른 것을 좀 나온다면 산업단지, 요런 거. 그 다음 또 뭐 그런 게 있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요런 종류다. 자, 이런 종류가 있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은 이런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죠. 계획에 따라서.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그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찾아봐야 되죠. 국가, 지자체, 토지이용 계획, 주변 할아버지. 이렇게 네 곳을 꼭 확인해야 한다. 주변 할아버지 중요합니다. 그 할아버지가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토지이용 계획 꼭 보셔야 한다.
시도 홈페이지 꼭 보시라고 나라의 계획은 각 부처 홈페이지 보셔야 한다. 그래서 여기에 가시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느낌을 준단 말이에요. 느낌을 준다. 예. 자, 이런 것들이 공익사업이고 이런 공익사업을 할 때는 항상 계획에 따라서 하는 거고 나라도 계획을 짜고 국가도 계획을 짜고 근데 이런 것들을 하는데 계획에 안 들어가 있지만 이 할아버지의 마음도 중요하다. 이거 답사를 많이 가다 보면 그 할아버지 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공익사업의 종류 그런데 이렇게 들어갔다면 실제 우리는 보상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보상이라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거죠. 돈을 받을 거냐, 땅을 받을 거냐, 입주권 받을 거냐 이런 문제.